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2026년 3월 18일 글로벌 이슈 및 국내 속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동과 카리브해의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환율 1,500원 돌파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극과 극의 경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이슈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심장부 타격으로 이란의 핵심 지도부가 사망하며 중동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편 쿠바는 미국의 5일 봉쇄로 국가 전력망이 마비되었으며 파키스탄의 아프간 병원 공습으로 4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내 앱스타인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 안보 선언을 짚어봅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배제 발언이 한미 관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고환율 고유가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톱은 젠슨 황의 극찬 속에 코스피 5,600선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체계 개편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국가안보 최고회의 수장 알리 라리자니와 바시지 민병대 사령관이 테헤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야간 정밀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2025년 2월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가장 치명적인 지도부 참수 작전의 성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 3만 2천 명을 학살한 악의 축이 사라졌다며 환영했습니다.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던 라리자니마저 제거되면서 강경파 중심의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쿠바가 멈춰섰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5일 봉쇄 조치로 인해 3월 16일 오후 쿠바의 국가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1,000만 명의 국민이 암흑과 더위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원한다면 쿠바를 인수할 수도 있다며 노골적인 무력 개입과 정권 교체를 위협했습니다. 식수마저 말라가는 최악의 인도적 위기 속에서 마두로 축출에 이어 쿠바 정권마저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거침없는 행보가 전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끔찍한 인도적 비극을 낳았습니다. 3월 16일 밤 아프간 카불에 위치한 2,000병상 규모의 오미드 약물재활병원이 파키스탄 공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환자와 민간인 등 무려 408명이 목숨을 잃고 265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은 해당 구역이 테러리스트의 무기 저장소라며 정당한 타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UN 등 국제사회는 병원을 겨냥한 잔혹한 폭격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중앙아시아 전체로 들불처럼 번지는 형국입니다. 전 세계 권력자들을 떨게 만드는 제프리 앱스타인 스캔들이 다시 미국 정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펜 본디 법무장관을 공식 소환했습니다. 법무부가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는 유출하면서도 정작 범죄에 가담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은 불법적으로 가려주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심해 권력의 은폐 공작을 파헤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오는 4월 14일 본디 장관의 증언 결과가 워싱턴 정치권에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군함 파견을 거부한 나토와 한국, 일본을 향해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압도적 타격으로 이미 5,000곳 이상의 이란 표적을 파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거절을 어리석은 실수라며 뼈있는 경고를 남긴 만큼 미국의 거침없는 마이웨이가 향후 글로벌 안보 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거대한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망설인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도움이 필요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동맹을 일방통행이라 깎아내리며 이번 일을 기억하겠다 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나 무역 보복 등 가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심각한 고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우리 경제에 무서운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동발 오일 쇼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벽을 뚫었습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고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폭등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축유를 풀며 방어에 나섰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산업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모를 전쟁 공포 속에서도 한국 증시를 구원한 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인공지능 제왕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향해
고맙다 고 극찬하며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HBM4의 가격이 $700까지 치솟는 초호황 덕분에 올 1분기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만 6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19만 전자를,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등 대장주들의 눈부신 폭주가 코스피 5,600선 회복을 든든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집 가진 죄일까요?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거대한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게 생겼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무려 18.67%나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아파트 시세 자체가 워낙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강남과 서초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보다 무려 40에서 50%까지 수백만 원이 껑충 뛸 전망입니다. 세금 인상 없이도 시세만으로 세금이 불어나는 마법에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분노와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78년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맡는 수사기소 완전분리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없게 되며 행정안전부 산하의 3,000명 규모 중수청이 부패와 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도맡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는 역사적 사법개혁이라는 찬사와 함께 통제받지 않는 새로운 공룡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엇갈린 우려 속에 10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총평입니다. 세계는 지금 힘의 폭주와 고립주의라는 양극단의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지도부 참수작전과 파키스탄의 병원 공습으로 무력의 참혹함이 극에 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인수 위협과 동맹국 버리기 카드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환율 1,500원 돌파라는 경제 한파와 보유세 폭탄, 사법체계의 붕괴적 개편이라는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1분기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슈퍼랠리만이 이 퍼펙트 스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유일한 구명조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른 산업 및 시장 전망입니다. 중동 지정학 위기 장기화로 인해 방산과 해운, 조선업 테마가 구조적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해양펀드 투자 가능성이 조선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HBM4 가격 폭등에 따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압도적 실적이 AI 밸류체인 전체에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대한민국 산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하게 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꼼꼼한 리스크 관리로 오늘의 혼란을 내일의 수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브리핑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